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파리 생제르맹의 이강인 선수가 이번 시즌 지난 시즌보다 더 좋은 스탯들을 기록하면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지만 흡이차 흐바라첼리아 선수의 영입 이후 중요 경기에서 벤치 명단으로 빠지는 경쟁에서 약간 밀린 모습을 보이고 있고, 특히 최근에 들어서는 아예 경기에 나오지 못하는 수준으로 완전히 팀에서 밀려난 정말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 새벽에 있었던 경기에서 이강인 선수는 파리 생제르맹의 감독 루이스 엔리케 감독으로부터 다소 존중이 부족한 대우를 받았고, 이에 많은 파리 생제르맹 현지 팬들이 이강인 선수에게 루이스 엔리케 감독이 자행한 행동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의 이강인 선수는 이번 시즌 굉장히 좋은 폼을 통해 시즌 출발을 했지만 시즌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주전 경쟁에서 밀리는 등 좋지 못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요. 특히 파리 생제르맹은 최근 흡이차 흐바라첼리아라는 거물급 윙어를 영입하면서 스쿼드를 강화했고, 이는 이강인 선수에게는 상당한 악재로 작용을 하면서 실제로 흡이차 흐바라첼리아 선수의 영입 이후 이강인 선수는 벤치에 앉는 시간이 더 길어졌습니다. 사실 흡이차 흐바라첼리아 선수의 경우 레프트 윙 포지션에서 뛰는 선수이기 때문에 라이트 윙 포지션과 메잘라에서 뛰는 이강인 선수에게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흡이차 흐바라첼리아 선수의 영입으로 인해 레프트 윙 포지션에서 뛰던 바르콜라 선수가 라이트 윙 포지션으로 이동한다거나 하는 간접적인 영향이 발생했고, 여기에 우스망 덴벨레 선수마저 갑자기 미친 폼을 보여주면서 이강인 선수는 흡이차 흐바라첼리아 선수의 영입 이후 윙 출전이 0회인 상태입니다. 결국 다양한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이강인 선수의 활용도가 한정이 되면서 출전 기회가 줄어든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물론 아직까지는 단기적인 현상이긴 하지만 만약 이런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된다면 당연히 우려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게다가 이강인 선수는 최근 3월 A매치에서 부상까지 당하면서 한동안 공식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는 악재까지 겹쳤는데, 이강인 선수는 아스톤빌라와의 UEFA 챔피언스리그 명단에 복귀를 하면서 공식적으로 부상에서 복귀를 했지만 중요도가 높았던 아스톤빌라와의 경기에서 두 경기 모두 출전 기회를 받지 못했고, 3월 17일 올림피크 마르세유를 상대로 10분간 출전을 한 뒤 무려 한 달 이상 파리 생제르맹의 공식전에 나서지 못하는 정말 최악의 상황에 놓이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이강인 선수는 지난 4월에 있었던 프랑스 리강 30라운드 르 아브르를 상대로 한 경기에서 무려 한 달 만에 복귀전을 치르면서 정말 오랜만에 파리 생제르맹의 1군 선수로서 출전 기회를 받았는데, 이강인 선수는 이날 르 아브르와의 경기에서 본 포지션이 아닌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서 출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너무나도 좋은 활약을 펼치면서 팀의 승리를 이끌어냈고, 경기가 끝난 뒤 루이스 엔리케 감독이 이강인 선수에 대해 직접적인 찬사를 할 정도로 이번 시즌 후반기 내내 부정적인 뉴스만 들려왔던 이강인 선수에게는 반전의 계기가 마련이 된 성공적인 경기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세를 몰아 이강인 선수는 이어진 FC 낭트와의 경기에서는 어시스트를 기록을 하면서 계속해서 좋은 폼을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그러한 좋은 활약에도 불구하고 이강인 선수는 아스톤빌라와의 챔피언스리그 8강전과 아스날과의 챔피언스리그 4강 1차전 경기에서는 전혀 출전 기회를 받지 못하는 등 중요 경기에서는 계속해서 전력에서 배제되는 모습을 보였고, 이미 우승을 확정지은 프랑스 리강에서만 출전 기회를 받는 등 불안한 입지의 시즌을 계속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파리 생제르맹은 바로 오늘 새벽 2024-25 시즌 프랑스 리강 32라운드에서 스트라스부르 원정 경기를 떠났고, 최근 전력에서 배제된 선수와 다름없는 이강인 선수는 이번 경기에서는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리면서 사실상 다음 주에 있을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는 다시금 선발에서 배제될 것이 확실해지는 떨떠름한 선발 출전을 하게 됐었는데요.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 이강인 선수는 오랜만에 선발 출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괜찮은 폼을 보여주면서 좋은 경기력을 발휘해냈는데, 이번 경기에서 메잘라 미드필더 포지션에서 출전 기회를 받은 이강인 선수는 중원과 측면을 오가면서 공수 양면에서의 연결고리 역할을 해줬고, 볼을 지킨 뒤 연결시키는 부분에 있어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해냈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전반전 2분 순간적으로 왼쪽 측면으로 침투를 한 뒤 정교한 왼발 크로스를 통해 곤살로 하무스 선수의 완벽한 헤더 찬스를 만들어냈고, 전반전 5분에도 왼쪽 측면으로 침투한 뒤 컵백 크로스를 통해 세니 마율루 선수에게 완벽한 슈팅 찬스를 만드는 등 이강인 선수는 전반전 시작 단 5분 만에 찬스 메이킹을 2개나 해내면서 공격적인 측면에서 가장 큰 임팩트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강인 선수는 전반전 14분에는 공간이 나오자마자 과감하게 왼발 중거리 슈팅을 시도하면서 적극적으로 의욕을 보였는데, 이강인 선수는 이번 경기에서 공격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수비와 경합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면서 공수 양면으로 정말 좋은 활약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전반전 막판 잘 뛰고 있었던 이강인 선수에게 문제가 발생을 하고 말았는데, 이강인 선수는 상대 선수와의 경합 상황에서 부상을 입으면서 다리에 불편감을 느꼈고, 이강인 선수는 아예 뛰는 것이 안되고 걷는 것도 제대로 안 될 정도로 절뚝이면서 사실상 경기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지만, 루이스 엔리케 감독은 이강인 선수가 부상당한 지 무려 5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교체를 해주지 않으면서 선수 보호를 해주지 않았고,
결국 파리 생제르맹은 이강인 선수가 부상당한 틈을 타 실점까지 허용을 하면서 이번 경기 전반전을 0대2의 스코어로 마치는 최악의 상황에서 후반전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파리 생제르맹은 결국 후반전 브래들리 바르콜라 선수가 만회골을 터뜨리긴 했지만 1대2의 스코어로 스트라스부르에게 충격적인 패배를 당하게 되었는데요. 이강인 선수는 이번 경기에서 46분간 짧은 출전 시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찬스 메이킹 2회, 롱패스 3회 시도 중 3회 성공, 파이널 서드 지역 패스 4회, 볼경합 승률 80% 등 미쳐버린 스태트를 찍으면서 맹활약을 했고 평점 7점대의 평가를 받으면서 선수 개인적으로는 성공적인 경기를 했지만 루이스 에니케 감독의 이강인 선수 교체 지원 행위는 프로 감독으로서 선수를 보호하지 않았다는 부분에서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이강인 선수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팀에서 대우도 안 좋은 상황에서 이러한 사건까지 겹쳤기 때문에 너무나도 화가 나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 이에 많은 파리 생제르맹 현지 팬들이 이강인 선수에게 루이스 에니케 감독이 자행한 행동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느릿느릿하게 플레이했고 전혀 몸을 던지지 않았어. 첫 번째 골은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자책골이었지. 그리고 두 번째 골은 우리가 11명이 다 뛰고 있었다면 들어가지 않았을 골이야. 이강인은 부상을 당했는데도 루이스 에니케 감독은 전반전이 끝나기 전까지 교체를 원하지 않았어. 그래서 이강인은 뛸 수 없었고 절뚝거리면서 뛰고 있었어.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강인에 대한 비난은 부당하다고 본다. 루카스 베랄도에 대한 심각한 호병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는 이 두 선수를 합쳐서 4천만 유로에 영입했고 둘 다 아직 25살도 안 됐잖아. 부상당한 이강인을 미드필더에 그대로 두고 워렌자일 에미리를 6번 롤에 둔 것은 진짜 큰 실수야. 미드필더가 아예 없었잖아. 두 번째 골은 그냥 루이스 에니케 감독의 잘못이야. 이강인은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있는데 4분 남았다고 그대로 두다니. 아니 골이고 뭐고 상관없어. 그냥 이강인이 그렇게 아파하고 있는데도 6분이나 더 뛴 거야. 저러다 상태만 더 나빠지는 거잖아. 이강인은 부상당했는데도 교체 안 하고 결국 2대0이 됐어. 이강인 다친 채로 다리 하나로 2분이나 뛰고 있었어. 그걸 그냥 전반전 끝날 때까지 버티게 하려고 안 빼다니 고작 4분 버티겠다고. 결국 수비 못해서 골 먹혔잖아.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고 그냥 코미디야. 이강인 다친 채로 10분째 그냥 뛰게 하고 있네. 와, 이건 진짜 루이스 에니케 감독의 잘못이야. 이강인 거의 쓰러지기 직전인데 안 빼더니 이건 진짜 자기가 자초한 거지. 또 실점이 절뚝거리는 이강인 쪽에서 나왔는데도 교체를 안 해. 아니 진짜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아. 와, 진짜 말도 안 돼. 이강인 다쳤는데도 안 빼네. 뛰지도 못하는데. 아니 이해가 안 돼. 이강인 다쳤는데 왜 아무도 안 바꿔줘. 이강인은 주전 선수들 체력 아끼는 것도 못해주고 무슨 이런 선수가 다 있냐. 이강인 진심으로 다시는 파리 생제르맹의 유니폼을 입고 경기장에 나오지 않길 바란다. 얘는 진짜 못해도 너무 못해. 진심으로 말하는 거야. 할 줄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코너킥은 또 그게 뭐냐 등등 많은 파리 생제르맹 현지 팬들이 이강인 선수가 부상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체를 시켜주지 않은 루이스 에니케 감독을 비난하는 반응들을 보였고, 이강인 선수의 활약에 대해서도 일부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정말 이강인 선수는 최근 경기에 나올 때마다 임팩트 있는 활약으로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지만 파리 생제르맹 팀 내에서는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파리 생제르맹에서 이강인 선수를 생각하는 방식이 이 정도라면 이강인 선수는 이적을 고려를 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